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강서구 성관인데요. 아, 예, 예. 네, 어제 제가 없을 때 전화 주셨었다고, 그, 공항동 사전투표,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시죠? 죄송한데. 저요? 예. 저는 이계장이요. 일 계장님요? 이. 이, 네. 김혜선 주, 네네. 강서구에서 저하고 만난 적이, 아니, 강서구다. 강남구에서 강남. 만난 적이 있나요? 네, 맞죠? 맞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나죠. 맞, 나요? 네. 전주 알았죠? 기억나죠? 알았나요, 그러면? 네. 아, 그러셨구나. 네. 네네네.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선거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 항상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예, 공항당이 네. 그러니까 공항동이 어떻게 예, 네, 그거 예.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난번 그 한 22년쯤에 네네, 이게 비슷한 답변이 나간 게 있는데 이게 네네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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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아직 록은 네, 공개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때도 개표 상황표만 이제 보내드렸던데 예. 근데 지금 이게 상황이 참 같거든요. 제가 안 네, 그래도 네, 이게 사실상 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비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좀 제가 개표로 가고 네, 그다음에 투표로 그다음에 뭡니까? 개표 사항표는 물론 당연히 그거는 뭐 주는 건데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다 받았거든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선관위원 구시군 관리위원회마다 이게 네. 좀 사람마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주는 네.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아, 우리 그래요? 예. 저희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의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네. 그것도 그때도 예. 이의신청 한번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이의 신청했을 때 거기는 네. 강서구 내용이죠, 지금. 네. 네네네. 말씀해 보세요. 예. 뭐 어떻게 그러면 그때. 그거를 이게 아마 담당자마다 음, 이제 조금 확인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소송에 관련된 거 여부를 좀 간과를 했다거나, 네.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그 절차대로 확인을 하고 아마 부분 공개했을 것 같은데, 제가 네네네네네. 이거는 이제 일단 중앙에 걸려 있는 소송이고, 네네네. 이것도 저희는 이제 구위원회다 보니까 예. 여기 한번 다시 문의를 해서 예. 저희가 그때 지금 소송 중인 건으로 예. 록에 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는지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리고 다시 사실상 문의해서. 저는 네, 이게 받으면서 네, 대표록 같은 경우 받으면서 이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은 네, 회의를 하거든요. 네, 회의록도 제가 받아봤어요. 네, 예? 받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그 정보 공개를 할지 말지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 이름은 좀 이렇게 저 마크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는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제 제가 받아봤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보내주자, 그러니까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요. 그런데 제가 네, 받은 곳에서는 이제 네, 보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받은 거거든요. 예. 아,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이게 이 개표록을 지금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못 보여준다 그러는데 네, 사실 이 지금 중앙선관위는 지금 법관들이 지금 전부 선관위 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선거 소송이 들어가면 대법관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행정소송이 들어가면은 웬만한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안 나오게 되면은 이게 행정소송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네, 이걸 다툴 때 네, 이제 공개하는 게 이게 우리 국민에 대한 네, 이익이 많으냐 네, 아니면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많으냐를 이제 다투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이걸 공개하는 것이 제가 지금 판례들을 또 여러 건을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공개했을 때 진실을 밝히는 데에 더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취지에, 네. 정보 공개의 취지에도 맞고, 네. 하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뭐,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도움될 게 없거든요. 여기 네.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이제 네. 재판하면 다 나오는 것이고 하는 건데. 네.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이게 공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네. 제가 말씀드린 네. 거기선 정보공개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재판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상 이제 정상적인 행정 법원에서는 이거는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가 아마 네. 그런 판례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 법관들이 지금 이게 지금 선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장과 겸직 문제가 이게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때문에 네. 이게 막 아마 위원회별로 어떤 데는 공개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막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은 법관들 중에는 그래도 이 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이거 강서구 선거관리위원장의 판단이에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장이 결정하면은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근데 그러면은 예. 다른 위원회 이의 신청을 하셨을 때 네. 거기서 공개로 결정 난 게 있으시다고요? 예. 개표로 하고. 네. 지금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네네. 저희가 이거를 서울시 소관 네네네. 저희가 강서구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네네. 서울시 소관 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올려서 하거든요. 네네네네. 저희 알고 서울시는 있어요.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처리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인천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렇게 해서 타시고 예. 하셨어요? 받았고요. 네, 전국적으로 제가 다 하고 있죠. 네네. 체킹을.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게 네. 사실상 시군구위원회 여기 제일 좀 진짜 현장에서 네. 진짜 피해 보시는 분들 아닙니까? 위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네. 피해는 시군구위원회에서 다 막 욕은 다 거기서 얻어먹는. 네, 총알바지. 네, 그런 거거든요. 참 난감해요. 참 그분들도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은 네네. 저도 정보공개 담당자분 네네네. 시랑 중앙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예.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는 네. 어차피 지금 결정할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상 이렇게 원래가 이게 독립돼 가지고 선거 시군구별로 독립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선거 구별로 이제 투표 같은 예를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선거인명부 보관이라든지 투표용지 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게 중앙선관위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시도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라든지 이 어떻게 하는 방식에 의해서 같은 거는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줄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거기서는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선거국장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주시 완산구처럼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0장이 더 많이 나왔어요. 거기가요. 그럼 그랬을 때 이걸 처리함에 있어서 이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개표 종료했기 때문에 상황이 종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10장이 더 많이 나왔던 것이 확정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투표수를 위원과 위원장이 다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최종 결과를. 그 얘기는 10장이 많은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10장이 많으면은
그 10장에 대한 원인 규명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편람에. 네. 네.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투표가 많은 경우에 지침 같은 거는 내려줄 수 있죠. 중앙선관위에서 네. 각 그 시도위원회로, 그다음 시도위원회에서 시군구로. 그래서 그 지침은 내릴 수가 있지만은 거기서 지침 내리는 상태에서 거기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투표수가 10장이 많은 데 대해서 우리가 그 아마 이런 지침이 왔을 거예요. 많으면은 상급 기관으로 네. 통보를 하라, 이런 지침이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올리면 10장이, 그리고 또 시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 계셔봤으니까 그 상황실을 운영한다고요. 개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상황실을 운영해서 한 번 더 네. 체크를 하는데, 네. 예, 이게 지금 10장이 그냥 거기는 많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전주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선관위인데 전라북도 선관위에 보고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선관위에서 보고했고, 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원인 규명 편람에 나온 것처럼 원인 규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도 10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공직선거법 249조 같은 경우에 투표 위조 또는 증감을 이제 우리가 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이라면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개표장에서 표가 많을 때 적을 때 아닙니까? 예. 그걸 확인해 보면은 많은 게, 예를 들어 전주시 완산구 같은 경우 10장이 많다. 또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네. 이런 교육들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선관위 직원들은. 네네.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를 한 겁니다. 이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네. 이래 전화나 이렇게만 하면 그냥 네. 없던 걸로 그냥 넘어가는데, 구체적으로 개표 상황표를 다 받아보면은 네. 나요, 이런 지역이. 많거나 네. 적은데. 예를 들면 여기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지난 20대 대선에서 네. 21장이 여기는 모자라요. 21장이나.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세네 장이 아니고 이게 21장이 네. 없어진 거예요. 네. 예, 그런데도 종결하고 그냥 처리가 된 거거든요. 이게 이 개표장에서 이 개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시공구에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시도위원회 얘기하고 시도위원회에서 중앙에 또 이런 체계가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편람에는 그대로 사전 확인하게 돼 있고, 네. 우리가 뭡니까? 사전 확인하게 돼 있고, 1단계, 2단계 하고, 그 다음에 네. 그래도 안 되면 필요하면은 선거인 명부를 여는 거 아닙니까? 네. 개봉해가지고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네. 선거인 명부 어떤 거냐? 선거인 명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선거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명확하게 서명이란 도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투표한 사람, 그거는 이제 투표록이죠. 네.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용도가 선거인 명부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선거인 명부는 사실상 선거 전에 또 왜 필요하냐면은 선거인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알아야 선거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의 출발점이 선거인 명부고요. 또 네. 종착역이 또 이제 선거인 명부예요. 왜냐하면은 이 임기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선거 무효소송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무효소송이나 선거 무효소송. 그러면 이 선거인 명부가 없으면은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초 자료인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공부가 된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제도가 우리나라만 해가지고 독특한 게 아니고
이 선거제도는 각국이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 합리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방식 원칙이란 게 있어요. 원칙. 네. 절대로 이거는 어겨서는 안 되는 원칙.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선거인 명부입니다. 결국은 선거인 명부를 이거를 개표장에서 정말 가지고 있고 네. 개표장에 보내게 돼 있어요. 법에. 그죠? 네. 투표가 끝이 나면 투표관리인은 그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그 사무실에 처박아 놓는 게 아니고 개표장으로 이송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왜 그러자? 개표장에서 이런 그 위조나 증감죄가 우리 법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있을 경우에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선거에 있어서. 네. 맞습니까? 네. 그죠? 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직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게 굳이 개표장에서 우리가 사무실에 비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개표장에서 가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보관상에 보관을 잘하기 네. 위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실제로는 개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이거는 사실과 다른 거의 제가 김혜선 그 회장님을 아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틀린 얘기지 않습니까, 주무관이. 네. 응? 아니 우리 사무실에 보관하면은 우리 그 직원도 없고 그걸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래서 개표장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지. 이걸 뭐 개표장에서 활용하는 예는 없다. 이런 참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공무원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그 서류고 해서 선거 임명부뿐만 아니라 거기 선거에 사용됐던 모든 그 기타 서류들을 다 잘 보관하고 있고 필요시에 개표장에서 이제 개봉해서 이제 맞춰보는 그런 용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얘기대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차이가 날 경우에 우리 공직선거법 249조에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가 있어서 이제 사실상 선거 임명부를 열고 확인을 하면은 그 10장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주시 완산구 같은 경우 10장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냥 확인 없이 종료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라는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구나, 이게. 이렇게 바로 그냥, 이제, 이 선거가, 이 대한민국 선거의 중요한 그 요소가 뭐였냐 하니까 이제 선거 임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은 그 문제에서 출발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가 많을 때 분명히 그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책임지고 보고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상급기관에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가지고 원인이 뭔지 하고 그 이제 그 종료는 하더라도 그거는 보고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선관위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선관위 직원들을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속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직원들한테 알릴 거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참 어렵게
진짜 네. 힘들게 근무하게끔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그 부정선거 막 나와가지고 지금 막 계속 그 국민들이 막 일선 선관위에 전화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욕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왜 그러냐? 의혹이 이게 투명하게 이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 국회에서도 무조건 그냥 우리 잘못 없고 우리 시스템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선거인명부를 그 이제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에 대한 그 관계 법령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빠져 있어요. 제대로 된 항목이. 처벌 네. 규정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처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벌금만 내지 네. 거기에 들어가야 입법으로 이게 법제화가 되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목이 있는데 그걸 또 빼놓은 거예요. 국회에서. 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진짜 네. 이 부정선거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여기까지 신경 써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직원들을 진짜 완전히 속이고 그냥 직원들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드러나지 못하게끔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지금 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저는 희망을 갖는 게 여러 그 시군구 이제 시도위원회 직원들 상대로 이제 만나보면 그래도 정직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네,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취재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이렇게 저처럼 취재하는 기자가 있던가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네. 당연히 없죠. 저는 이게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 또 나쁜 게 유튜브를 통해서 네. 기자들이 팩트 체크 한다는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그 조선일보 기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현직 기자들이 팩트 체크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막 이런 홍보 영상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선거 때마다. 네. 이게 기자 언론사가 이래 되면은 이게 틀린 거죠. 이거는 언론 윤리에도 맞지 않고 네. 이게 이 견제해야 될 그 대상을 홍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네.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언론사가 거기다 나와서 그리고 이 언론사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어보면 취재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얘들이 너무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부정선거가 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비밀선거 원칙도 위반했고 세계적으로 이거는 이 한국에서 이게 대법관들이 그러고 있죠. 언론이 그러고 있죠.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배후 세력 이 선관위위원회에서는 못해요 이거요. 겁이나서 선관위의 직원들은 이 사람들은 안 된 얘기지만은 하라 그러는 대로 하는 사람들밖에 안 되거든요. 중앙선관위는 직원들. 근데 이것을 해도 된다.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요. 부정선거 배후 세력. 이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걸 이제 잡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진짜로 제가 열심히 진짜 여기에 우리 언론 우리 회사는 여기에 영향을 총동원해서 이 부정선거는 이거 있을 수 이거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있으면 이게 이래 되면은 이게 오래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래 되면은 사회가 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 이제 벌어지는 게 저 사람 어떻게 국회의원 됐지? 이런 갸뚱만 하고 있는데 안동데일리는 이거를 파헤친 겁니다. 거의 뭐 99% 파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사무총장이나 여기에 직접 관여했던 조경 씨
선거 일과장 아시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네. 누가 시켜껴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이게 권력층과 또 유착돼 있거든요. 이게 네. 한국의 권력, 그다음에 그 검찰, 경찰 뭐 이런 뭐 전부 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왜 수사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 한국에 안 되면은 이게 아마 자유민주 국가인 그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데서 전산적으로 조작을 한 선거는 네. 대한민국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예, 조작했구나. 이게 밝혀지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가지고 네. 우리 김혜선 우리 계장님도 네.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만 생각하시면은 네. 뭔가 이상할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우리 직원들한테 뭔가 감추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시사항이 이상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네.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게 되면서 직원들이 오히려 더 분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고 이제 했던 사람들은, 선관위 직원들은. 네. 네, 저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밝혀질 것이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또 이슈화 되면서, 이 전자선거, 이게 이 사전선거가 우리가 손으로 하는 실물투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전자투표에 가깝습니다. 그죠? 전산기기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버 네. 이용하고 다 막 그 전산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그다음에 랜선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외부와는 전혀 상관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네. 그 사전 투표 하러 가면은 제가 그때 취재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 삼성동에 갔을 때 네. 그죠? 네. 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신분증을 주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가 그걸 취재하러 간 거예요 그때 그죠? 그럼 거기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그 중간에서 이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그 조작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거기서는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선 랜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충분히 해커들이 충분히 이거는 외부에서 이게 중앙선관위 지금 한국은 이게 외부에서 했는지 내부에서 했는지가 아니고 이게 벌써 내 외부가 벌써 같이 연결돼 가지고 이 조작을 하는 어느 다른 곳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재검표를 통해서 봤지만은 투표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또 이제 재검증하게 되니까 재검증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번에 2020년도에. 네. 그래서 재검표를 하니까 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적발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 중에 통계도 있는데 통계는 일부분이고 아무튼 이 전체에 왜 어떤 시스템이길래 이 부정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는가가 이제 밝혀지는 순간이 이제 멀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 그 김혜선 계장님도 좀 이런 사실들을 저구에서 공유하시고 이게 이 반영이 없어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도 아주 사악한 이 무리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 거짓말이 참 거짓말 완전히 선거관리과 같은 경우에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핵심 아닙니까? 핵심부터 선거관리과 그래가지고 여기 거짓말까지 치고 한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마 더 이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또 취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우리 김혜선 계장님도 이런 충분히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시면은 아마
의심 가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한번 체킹을 하시고 네. 예, 그 부정선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네. 이거는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거기 선거관리위원회도 옛날에 지금 현재 노조 비슷한 거 행복 뭐 이런 거 있죠. 이름 행복가구위원회. 예, 예, 예. 네. 거기서 아마 해가지고 우리 조혜주 선관위원장 네. 조혜주 상임위원 두 번 네. 중임하려고 시도했을 때 거기 아까 행복가꾸기 위원회에서 아마 활동하셨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사안도 거기 그쪽에서 이제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예? 이용당했구나. 자, 예, 진짜 나쁜 놈들이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뒤에서 이놈들이 조작을 통해서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사기죠. 이게 부정선거예요. 이게. 플로드가 일렉션 플로드. 외국에서는 영어권에서는 일렉션 플로드라고 하죠. 부정선거거든요. 이렇게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밝혀야 이게 정상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그 분들에 의해서 이제 행정이 집행되고 정책이 결정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우리 투표는 우리 국민이 했는데 개표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로 자기가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은 당선시켜주고 아닌 건 거쳐버리고 이게 또 국회의원하고 선관위하고 또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드러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 좀 생각해 주시고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좀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